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디귿소리 받침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간단한 내용들이었고, 기억할 것이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제3절 디귿소리 받침인데, 디귿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슈옷으로 적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예문들은 덧조고리, 돗자리, 어셈 이하의 이 모든 내용들은 디귿소리로 받침이 되기는 하지만 발음이 소리가 디귿으로 나기는 하지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슈옷으로 적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조건인 디귿으로 소리가 날 것, 그리고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 그것들은 슈옷으로 적어준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그럼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받침을 디귿으로 적는 것. 적는 것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근거냐? 첫 번째 근거는 원래 형태소가 디귿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 디귿 받침, 원래 디귿 받침을 가진 것들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겉잡다는 거두어 잡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때 우가 탈락이 되면서 첫 소리에 있는 디귿이 앞에 있는 이 거에 디귿 받침으로 올라가 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붙어서 겉 하고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겉은 원래 거두어 할 때 이 디귿이 있는 것이다. 원래 형태다라는 것이었죠. 이 외에도 원래 본디 디귿 받침을 가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문을 보았던 것들 중에 곧장 가다 할 때, 그쵸? 곧장. 요런 것들이 있었고, 또 돋보이다 할 때 그죠? 돋보다 할 때, 도두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돋보다, 돋보이다 할 때,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디귿 받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 그래서 디귿으로 표기를 하더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을 근거라는 것은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리을 받침, 형태소가 리을 받침이었는데 합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귿으로 바뀐 것들이라고 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은 여기 숟가락, 원래는 한 술 더 뜨시지 할 때 술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가락이라는 말과 결합이 되면서 숫하고 디귿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쵸?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루 이틀 할 때 이틀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틀날 하지 않고 이튿날이라고 하죠. 이때 이 디귿이 왜 있냐? 얘도 원래는 리을 받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날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 디귿으로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원래 디귿 받침을 갖고 있었던 형태소였든가 아니면 리을 받침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디귿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디귿으로 표기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즉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받침 발음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무엇으로? 슈옷으로 적어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를 보면 덧저고리, 돗자리, 사뭇, 자칫,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첫 번째 문제는 심화 문제예요. 사실 이 심화 문제에 26쪽이 있습니다. 9번이고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너무 어렵다.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생소하다. 이런 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너무 주목하시기보다는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에 한해서 자, 그냥 그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자, 디귿소리 받침을 이해한 거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죠. 자, 보기를 보시면 제7항 디귿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자, 읽으시자마자 생각이 나셔야 되죠.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 그렇지. 원래 디귿이었거나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 그것만 디귿으로 적고 나머지는 디귿소리로 나더라도 시옷으로 적어야지. 자, 이런 내용들을 상기를 하시면 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덧조고리부터 헛. 자, 그것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근거가 없는 것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예문으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 우리말이라는 것은 이제 고유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는데 자, 합성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자, 합성어. 자, 합성어라고 하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합성어의 예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형태소가 있죠. 하나의 형태소가 자, 나무라는 것, 뜻을 가진 최소한의 말의 단위. 더 이상 쪼갰을 때는 자기의 뜻을 상실하기 때문에 쪼갤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라는 말에 다른 낱말을 붙여가지고 또 다른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자, 나무 뒤에, 아니, 나무 앞에 꽃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꽃. 자, 그러면 꽃나무가 됐죠? 꽃이 피는 나무네요. 자, 그래서 이 꽃이라는 낱말도, 형태소도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하나의 단어거든요. 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형태소가. 나무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실질 형태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다음에 이제 합성어를 배우게 되실 때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합성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자, 원래의 하나의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자, 그런데 그러한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우리가 또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자, 자꾸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자, 어근이라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끼리 결합한 자, 그런 자, 우리가 낱말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 말을 다시 보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자,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합성어라는 것은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형성된 낱말을 말하죠. 자,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 하돗은 이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어준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자, 이런 하돗이 있지만 자, 첫 거. 자, 첫. 자, 이것도 시옷으로 적는데 이 첫이라는 것이 합성어라서 적용된 규정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의 형태소이죠. 자, 그래서 1번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옳게 설명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국어의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반영한 규정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반영한 규정이다. 니은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한 규정이다. 자, 그렇지 않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 자, 표기를 통해서 어원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다. 자, 그렇지는 않죠. 자,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시옷으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옷으로 적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어원을 추론하거나 추리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내용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보시면 자, 근대 국어 시기에 미띠
긋고 등과 같은 표기의 전통을 고려한 규정이다. 자, 근대 국어가 무엇이며 자, 이런 용어들은 또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어려우실 텐데요. 자, 이 예문은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분석을 하거나 알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만 좀 확인해 보시고 이 심화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지금 자, 문제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집밥다, 빗나가다 등의 받침, 시옷의 표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심화 문제고요. 26쪽에 있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맞춤법이 맞는 것은 자, 맞춤법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디귿 받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맞춤법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이네요. 자, 첫 번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었다. 자, 돗자리. 자, 우리가 이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을 때만 디귿으로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옷으로 적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 돋보이다 할 때 그 돛은 도두라는 원래의 도두라는 말에서 와서 자, 모음이 탈락이 되면서 디귿이 앞말 받침으로 올라가 붙은 것이다. 그럴 때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돗자리는 도두자리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돗자리하고 시옷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지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우리가 보통 무사람들 이런 말 쓰는데 그때 무슨 무리 중자에 무리를 말하죠.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사람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 그쵸? 자, 그럴 때. 자, 이때도 무시.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묻이라고 자, 시옷으로 표기를 해야 맞겠네요. 자, 그는 내게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말을 걸었다. 자, 사뭇 진지하다. 굉장히 진지한 그런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할 때 이 사뭇. 역시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사뭇하고 시옷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겠네요. 자, 무릇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아,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자, 무릇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니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자, 대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개, 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할 때, 대개. 자, 무릇. 이때는 무릇. 자, 시옷으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쵸?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5번. 이 덧저고리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자, 이 덧저고리는, 자, 할 때 이 덧은 무엇인가요? 자, 덧저고리. 저고리 위에 껴있는 저고리를 덧저고리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덧 입는다 할 때 시옷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덧저고리. 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표기된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옷으로 적어준 무릇.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에 돗자리, 무사람, 사뭇, 무릇, 덧저고리 이러한 것들은 굳이 원칙을 따지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익숙하게 시옷으로 표기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원리에 그렇게 연연히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쉽게 해결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26쪽에 11번 문제네요. 다음 중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것은 자, 맞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자, 여러분들 섣부르다 할 때 어디에서 온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보통 왜 무르익지 않은 좀 덜 된 이런 뜻으로
설이 걷다. 그죠? 그런 얘기를 쓰죠. 그럴 때 이 설이에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 설이 자, 뒤에 오는 말과 결합을 하면서 자, 어떻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섣부르다라고 써주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이고 그러므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섣부르다가 아니라 섣부른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맞지 않는 것으로 답은 벌써 나왔네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그러면 볼게요. 다음 달 초사흔 날은 아버지의 생신이다. 초사흔. 지금 받침에 자, 이 디귿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초사흔 날 누구가 결합한 걸까요? 네. 초사흘. 자, 여기 부분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사흘이 자, 날과 결합을 하면서 역시 리을이 자, 디귿으로 바뀐 경우다.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다. 그래서 사흔날. 자,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 3번. 3월 삼진날이면 진주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네요. 자, 3월 삼진날.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여기 삼진날. 요 부분을 볼까요? 자, 이 경우도 사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질이죠. 원래는 삼질. 이 날과 결합을 하면서 자, 삼짓하고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얘처럼 똑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결혼식은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섣달로 잡았다. 자, 보통 우리가 무슨 날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자, 설달. 보통 섣달 그러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음력으로 마지막 달을 섣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설인데 더하기 달 되면서 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섣달하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달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한 거고요. 디귿 받침. 자, 5번에 이튿날. 자, 역시 이틀. 자, 이틀이 날하고 결합을 하면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다 해서 모두 다 디귿으로 자, 표기할 근거가 있는 그런 예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섣부르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설부르다에서 바뀌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6쪽에 있는 심화문제 제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에는 지금 정답이 2개가 있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보물단지를 땅속 깊은 곳에 파묻었다. 자, 파묻었다. 자, 디귿으로 지금 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원래 디귿 형태소인가 아니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파묻었다 할 때 묻다. 자, 우리가 묻다라는 자, 단어가 있죠. 자, 묻다는 원래의 형태소가 자, 이렇게 디귿 받침의 형태를 갖고 있고 자, 파묻었다 할 때도 자, 결합을 하면서 형태가 바뀐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2번. 김치에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자, 그렇죠. 자, 옛사람들 할 때 이 시옷 받침이 적혀져 있는데 자, 원래의 형태소가 시옷 받침. 자, 디귿이 아니고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자,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여러분들 자, 그 조항에서 우리가 보았던 제 7항 디귿 소리 받침의 조항에서 보았던 것 중에 뭐 옛, 첫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헷갈리시지 않게요. 자, 3번. 밥을 한 숟가락 덜어내어 그에게 주었다. 자, 숟가락 이제 여러 번 보셔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자, 한 술, 두 술 할 때 그 술이 자, 가락과 만나면서 결합하는 자, 과정에서 이 술이 자, 술로 바뀌어서 디귿으로 바뀌어서 숫가락하고 바뀐 경우죠. 그래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예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술가락이 자,
디귿 받침의 숫가락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리게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자, 하나 찾아 적고요. 자, 4번. 어머니는 덧저고리를 새로 해 입으셨다. 자, 덧저고리. 자, 저고리 위에 껴있는 자, 저고리를 말하는데요. 자, 그럴 때 덧은 자, 어떻게 쓰나요? 자, 요렇게 자, 형태소의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서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이제 접사인데 원래 형태소가 자, 시옷이 되겠고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덧 저고리 하고 자, 시옷으로 고쳐 주어야 되겠네요. 역시 자, 제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서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두 가지가 다 찾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대개 섣달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섣달. 자, 섣달 금음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자, 섣달은 원래는 뭐라고 했죠? 자, 설이 달과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 리을이 어떻게 네,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리을이 디귿으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디귿으로 잘 기록이 되었죠. 자, 그런 표기가 되었고, 자, 이러한 예들은 이거 말고도 날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나온 김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자, 이틀 할 때, 이틀날, 그죠? 이틀날. 요런 경우, 자, 요것이 이틀. 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면서 이튿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그쵸?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3월 삼진날 할 때, 자, 3월 삼진날. 자, 원래는 자, 삼질하고 리을 받침인데 이 경우는 3월, 자, 요 부분만 적을게요. 삼짓 날 해서 자, 이렇게 역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자, 바느질 할 때, 자, 바느질 할 때 반짓고리 가져와라. 어머니께서 심부름 시키시죠, 어릴 때. 자, 그러면 반짓고리인데 이 반짓은 어디에서 왔느냐? 반짓. 자, 원래는 자, 이거는 이제 바늘. 자, 바늘이라는 자, 형태소와 무슨 행위를 나타내는 자, 질. 자, 요것이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자, 자, 반짓이 된 거예요. 반짓.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준말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것들이 다 자, 탈락이 되면서 니은은 앞말에 갖다 붙었고, 그리고 리을이 어떻게 된 경우죠? 이렇게 디귿으로 바뀐 경우다 해서 우리가 원래 리을이었던 것들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헷갈릴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귿 소리 받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 정리하면요, 자, 원래 디귿 소리로 나는 것들은 어떤 경우, 자, 받침 중에서 모든 받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자, 디귿으로 적는 경우와 적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디귿으로 적을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 디귿으로 적을 때는 첫 번째, 원래 디귿 형태소인 것. 원래 형태소가 디귿이었던 것. 또 두 번째는 원래는 리을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디귿으로 바뀐 경우, 요럴 때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 그쵸?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디귿으로 적는다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것과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경우는 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그럴 때는 자, 디귿이 아니라 자, 이럴 때는 시옷으로 표기한다.
요럴 때는 자, 디귿으로 적는다. 그래서 똑같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긴 하지만 자, 적을 때는 근거가 있을 때만 디귿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심화 문제를 풀 때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니다 라고 했죠. 그것은 틀린 선택지였죠.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모든 끝소리 받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소리가 날 때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경우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것들을 자,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자, 세 번째 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중 이제 네 번째 모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디귿 소리로 발음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는 것과 시옷으로 적는 것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차근차근 하나씩 잘 정리해가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갈 모음에 관련된 내용들도 미리 한번 예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